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항공기에는요, 비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A350 항공기 기수에 여러 개의 프로브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4번이 TAT 프로브입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도계입니다. TAT 프로브 위치는 항공기마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일부 항공기는 한 개만 있고 다른 항공기는 여러 개의 프로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TAT 프로브는 앞바퀴에서 몇 피트 떨어진 동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모델에 대해서는 TAT 프로브는 레이돔 뒤쪽, 그 다음에 하단 동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OAT, SAT, 그 다음에 RAT, TA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 용어 약어를 한번 볼까요? 자, OAT는 Outside Air Temperature가 되죠. 그 다음에 SAT는 Static입니다. Static Air Temperature. 그 다음에 RAT는 Ram Air Temperature. 그 다음에 TAT는 Total Air Temperature. 이렇게 약자가 됩니다. 국제선 비행기가 순항하고 있는 고도의 외부 기온은 대략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입니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으니 객실에서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하 40도, 50도면 엄청나죠. 이들 국제선 항공기 속도는 대략 800에서 900km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 표면 온도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뭐 대략 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공기의 표면 마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압축성 효과 때문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항공기가 35,000피트 상공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마하 0.79입니다. 실제 항공기 표면 온도, 즉 TAT는 마이너스 13도씨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때 외부 기온, 즉 SAT는요, 마이너스 42도씨입니다. 온도가 무려 29도나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속 항공기 외부 기온을 OAT라고 하지 않고요, SAT라고 합니다. 그럼 TAT는 항공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공기 마찰과 압축성으로 인한 온도를 RAT 또는 Ram Rise에서 R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기 성능이나 착빙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변 공기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경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OAT 게이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TAT는요, 고속으로 인한 공기 마찰과 압축성 효과라고 했죠. 대략 200노트입니다. 200노트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항공기 표면 온도는 실제 OAT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OAT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수정한 OAT를 SAT라고 합니다. 결국 200노트 이상으로 비행한 항공기에는 반드시 TAT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가 필요합니다. TAT 프로브는 피토관과 유사하지만 구조가 이렇게 다릅니다. 확실히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SAT 그리고 TAT 정의 그리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요, 고속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표면 온도를 잘 형상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는 마하 2로 비행 중에 기수에 최대 127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SR7은 블랙버드 같은 경우는 마하 3에서요 315도의 표면 온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히 불덩어리죠. 항공기 설계자들은 이처럼 극한 온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항공기 표면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대기 온도는요,
성능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제어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귀중한 매개 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OAT 한번 볼까요? 자,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그림은 경비행기에 장착된 OAT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한 겁니다. 지침이 지시하는 눈금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OAT 게이지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매우 정확합니다. 항공기에는 수은 온도계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대신에 이종금속, 즉 바이메탈이죠. 팽창 특성을 이용을 해서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라든지 바이메탈 스트립, 그 다음에 다이얼과 포인터 지시계, 이와 같이 3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브는요, 공기 온도를 감지한 다음에 코일에 감긴 얇은 금속 스트립으로 보냅니다. 자, 이 금속은 실제로 강철이라든지 이와 같은 구리라는 두 가지 금속이 서로 접합된 바이메탈입니다. 핵심 부품이죠. 자, 이 금속은 각각 가열이라는 냉각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브가 코일을 가열하면 구리 외부 밴드가 팽창하여 코일이 곱게 펴집니다. 냉각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강철이 내부 밴드가 수축하여 코일이 조여집니다. 코일이 구부러지면 냉각이라든지 가열로 인해서 다른 금속 코일이 조여지거나 풀리면서 포인터가 다이얼 게이지 면의 눈금 온도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자, 다음 볼까요? 자, OAT는 프로브를 이용한 직독, 바로 읽는 거라며 방식입니다. 근데 TAT 역시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지만 원격이고 직독 방식이 아닙니다. 즉, TAT 프로브는 그림과 같이 흡기 방식 또는 비흡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흡기 TAT 프로브는 뒤쪽에요,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그러면 흡기 TAT 프로브는 APU로부터 공급된 공기를 끓여들여 배출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 빨간색이 APU 브리드 에어 흐름입니다. 브리드 에어가 배출되면서 음압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TAT 프로브를 통해서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원리입니다. 이때 신선한 공기는 감지 센서, 즉 플래티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행기가 지상에 있거나 저서울로 움직일 때 더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습한 조건에서 TAT 프로브에서 응축 공기가 배출되는 형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TAT는 SAT의 고속 비행으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더한 온도입니다. TAT는 비행기 표면이 감지한 온도이지만 SAT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 온도입니다. 그러면 동적 가열로 발생하는 램 라이즈에 의해서 TAT는 SAT보다 항상 높습니다. 이처럼 램 상승은 항공기 속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하 0.8 이상에서는 30도씨의 램 라이즈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라이 레벨 350에서 SAT가 마이너스 50도인 경우 램 라이즈로 인해서 TAT가 마이너스 20도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램 라이즈는 30도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TAT 감지 프로브는 이 값을 정확하게 캡처하고 그 다음에 조종실 디스플레이 표시는 물론 다양한 엔진이라든가 항공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TAT 센서 프로브 설계는요, 제빙 조건에서 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으로 해서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두면 프로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열 요소를 포함을 하면 센서에 영향을 미쳐 정확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를 가열을 해도 센서 요소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 흐름과 재료 전도도에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공기 흐름에 직각으로 설치된 것은 물방울과 같은 공기보다 무거운 이물질들을 걸러대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SAT입니다. SAT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정적 공기 온도입니다. 즉 비행기가 공기 속을 이동하는 영향을 제외한 온도라는 거죠. 대기 속도가 200노트를 초과할 때 공기 마찰과 압축을 해서 온도가 상승하므로 OAT 게이지로는 정확한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수정한 OAT, 즉 COAT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RAM Air Temperature입니다. TAT와 SAT 차이를 RAM 상승이라고 했죠. 이거 고속으로 비행할 때 공기 마찰 그리고 압축으로 인한 상승. 실제 마하 0.2 미만 속도에서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 여객기 속도에서 RAT는 OAT보다 15도에서 약 30도까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램 라이즈는 뭐냐? 대기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그죠? 이동하는 항공기 표면의 램 압축에 의한 생성된 온도 상승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TAT에서 언급했다시피 공기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라 할지라도 측정하는 장비에 따라서 공기가 압축되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브의 입구 면적에 따라 흡기량이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압축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을 보정을 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램 상승 계수 또는 램 회복, 램 리커버리 팩터라고 하고 K, 문자 K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RAT도요, TAT와 마찬가지로 엔진 방빙 장비 사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TAT, SAT하고 플러스 RR, 램라이즈죠. SAT는 TAT 마이너스 램라이즈. 그 다음에 램라이즈는 TAT에서 마이너스 SAT. 공통적으로 램 상승을 알면 TAT와 SAT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SAT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램 상승은 계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RP5 플라이트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램 상승은 간단한 공식을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TAS를 100으로 나누고요. 이 값에 제곱하면 대략적인 램 상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RP5 플라이트 컴퓨터인데요. TAS에 따른 램 상승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란 부분을 이 부분이고요. 파란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AS가 400노트라고 할 때 온도 상승은 대략 17도씨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항공기에서는 ADC, 즉 에어 데이터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TAT와 SAT를 계획판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조종사가 비행 중에 뭐 TAT라든지 SAT를 계산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ADC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는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죠. ADC, 즉 에어 데이터 컴퓨터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TAS가 400노트일 때 램 상승은 대략 16에서 17 정도입니다. 그러면 TAT가 마이너스 22도거든. 마이너스 22도 한다면 SAT는 TAT 마이너스 R 램 상승이니까 대략적으로 약 38도씨 정도 됩니다. 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ECAS 있죠. 디스플레이와 FMS에 표시된 그 사례입니다. 이것이 TAT입니다. 그렇죠? TAT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SA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D에서 자동으로 다 산출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DAT는 SAT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이처럼 성능이죠. 성능, 퍼포먼스, 이륙, 상승, 순항, 착륙을 위한 성능 계산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 온도를 모니터합니다. 연료 탱크 중요하죠. 연료가 얼면 안 되니까 고온에서 온도는 매우 낮으므로 연료가 결병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또 엔진이라든가 기체의 착빙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TAS라든지 그 다음에 마하 넘버 그리고 같은 True Altitude 같은 밀도 고도를 계산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엔진 추력 세팅이죠. 그래서 엔진 추력 세팅이라는 게 오토파일럿 세팅 같은 자료로도 모두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